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6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문제는 총 4단계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꼭 순서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의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테두리 역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출력 형태 보시고 굵어 보이는 아이, 가늘어 보이는 아이 적절히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답안의 시트 이름의 경우에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답안 시트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감점 처리된다 라고 했으니까 꼭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쉬트를 좀 먼저 마련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쉬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죠.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주면 되겠고요. 추가해야 되니까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쉬트 생성이 되면 더블 클릭 제2작업이라고 반복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누르시고 이름을 제3작업이라고 3장만 마련해 놓도록 할게요. 마지막 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 텐데요. 그 차트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면서 쉬트를 다시 새로 만드는 기능을 이용할 거니까요.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겠네요. 제1작업으로 가셔서 A열의 경우에 열너비를 바꿔주셔야 될 텐데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열너비 1이라고 숫자 값으로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에서도 A라고 하는 이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너비 1입니다 라고 제3작업까지 반복할게요. 다시 제1작업으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1작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을 활용할 거니까요. 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나머지 시트들도 다 영향을 받아요. 오타가 없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B와 4가 만나는 곳에서 데이터가 시작하고 있죠. 위치 맞춰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두 줄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아예 셀을 다음 셀로 넘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입력을 하실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왼손으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 두 줄짜리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나서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시면 될 텐데 언급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꼭 거기에 맞춰주셔야 되고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들을 몽땅 다 잡으셔서 글꼴 굴림의 11입니다 라고 하면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에 있게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결과물 일단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대로 했고요. 출고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 형식이 달라 보이는군요. 표시 형식에 가게 되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날짜 형식에 간단한 날짜와 자세한 날짜밖에 없네요.
기타의 표시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날짜 중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있으시다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천단위 구분 기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출력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제목의 경우에는 도형을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만드시고 그림자를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제목 들어가 있는 칸들은 조금 더 높아 보이죠? 자, 그 높이를 우리도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1, 2, 3번의 행을 한꺼번에 잡으셔서요. 1과 2 사이도 좋고요. 2와 3 사이도 좋아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높이 값을 조금 더 높여주시게 되면 넉넉하게 도형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으실 거니까 도형이라고 선택하셔서 십자가 모양을 찾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 대략 맞춰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니까 B의 중간쯤까지 십자가가 보입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보일 거고요. 채우는 색깔이라든지 윤곽선 효과들을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도형을 노란색으로 채울 거고요. 윤곽선은 까맣게 있어 보이고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그 그림자의 방향도 지시가 되어 있죠. 오프셋 위쪽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굴림의 24라고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꼭 삭제를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군요. 이 친구는 지금 그림으로 복사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요거를 제일 작업에다가 만들어서 붙이기에는 폭이라든지 높이 값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트에다가 만들어서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아래쪽에 새로운 시트 만들겠습니다. 새 시트라고 줄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를 이만큼입니다 라고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그냥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홈에 보시게 되면 쌍둥이 이렇게 복사하는 단추 보이시죠?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군요. 그림 복사라고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할 테다 라고 대화창 뜹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면 복사는 끝났고요. 제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그림으로 이렇게 가져다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은 꼭 삭제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쉬트 4번이라고 만들어진 친구는 쉬트 통째로 날려버릴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라고 하시게 되면 정말로요? 라고 물어보죠. 삭제라고 하시게 되면 없어집니다.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 I의 14번 영역은 주황으로 칠해주세요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으시면 다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황색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색상이 들어있으니까 명암을 보시고 아 여기구나 라고 범위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네요. 뚝 떨어져 있는 곳을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고 싶다면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모델명과 판매 가격 선택하시게 되면 뚝뚝 떨어진 아이들도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고요. 채워주는 색상은 이름이 똑 떨어지게 주황이라고 뜨는지 확인하셔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유효성 검사를 해주세요. H의 14번 셀에다가요 라고 했습니다. H와 14번이 만나는 곳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요 위치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뿅 찍고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메뉴를 갑니다. 거기에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단추 누르시게 되면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얘를 뿅 찍으셔서 내가 정한 목록 외에는 다른 건 받지 않겠다라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둘 거예요. 원본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요.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자 요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요만큼이라고 짜라락 잡아주겠습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 보이시죠?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셀 서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H에 5번부터 12번까지라고 했으니까 판매 가격 범위를 얘기하나 봅니다. 거기에 숫자 값들 넣어 놓은 거 뒤에 10,000원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라고 했네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상태에서 10,000원이라는 말을 붙여달라라고 했는데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고 모양새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천 단위 구분기호는 있지만 10,000원이란 말을 붙여주세요라고 하는 형식은 없죠. 그러면 표시 형식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고요. 샵, 샵샵 0이라고 해주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컴마 표시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 뒤에다가 10,000원이라는 말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군요. 자, 형식에다가 10,000원이라고 한글을 붙이시게 되면 결과물 보이시죠? 3,500만 원이라고 보일 거다. 확인 단추 누르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G의 5번부터 G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주행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G의 5번 여기입니다. G의 12번 저기입니다.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저는 누굽니다 라고 왼쪽에 이름 상자를 보시면 저는 G와 8이 만나는 곳이에요. 저는 G와 10번이 만나는 곳입니다 라고 이름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그 범위에 가장 첫 번째로 있는 친구가 대표로 이름이 보이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그 아이들을 한꺼번에 잡았을 때 이름이 주행거리라고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요. 하나씩 잡았을 때 각각 뜨는 거 말고 이만큼 통으로 잡았을 때는 이름이라고 뿅 찍어주시게 되면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요. 주행거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이름 정리가 끝났고요. 하나씩 클릭할 때에는 각각의 이름이 뜨지만 한꺼번에 선택했을 땐 주행거리라고 하는 대표 이름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언급되지 않은 부분, 선이 좀 두꺼워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모양을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죠.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주겠다라고 테두리를 주실 수 있고요. 대각선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역시 다른 테두리 가셔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릴 테야요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선 모양도 정리가 됐습니다. 제일 작업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함수 문제인데요.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스러워서 그 뒤쪽의 문제들을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함수는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조건부 서식을 먼저 작업하고 2작업, 3작업, 4작업 마무리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함수를 푸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풀도록 할게요. 조건부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글자가 파랗고 굵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행 전체라고 하면 제목 말고요. 아래쪽에 합계되는 거 말고요. 요만큼이 데이터들 입력한 행 전체이겠죠? 자,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쫘라락 잡아줬고요. 그 모양새에 대해서 노랗게 빨갛게 채워주세요. 글자가 파랗게 깜장색으로 넣어주세요라고 무조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바뀔 수 있는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해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조건부 서식에 가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에 세규칙이라고 보입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했고요. 수식을 이용할 거니까 맨 앞에는 equal로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어디 있나요? 조금 옮겨 볼게요. 판매 가격 여기 있군요. 자, 제목은 빼고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3,000 이상인 애들만 파랗게 굵게 변화시켜 줄 겁니다. 판매 가격 얘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주소값이 이렇게 달러 표시 고정시켜 주는 아이 H에 달러 표시 고정시켜주는 아이 5번 줄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나는 계속 얘만 바라볼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매 가격을 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계속 비교를 해 봐야 될 거잖아요. 주소로 읽어보자면 H의 5번, H의 6번, H의 7번. H라고 하는 건 고정이 돼도 괜찮아요. 하지만 5번, 6번, 7번이라고 하는 건 고정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달러 고정하는 건 H열은 고정해도 되지만 5번, 6번, 7번은 고정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갈게요. 판매 가격이라고 했을 때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앞뒤로 붙는데요.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F1, F2, F3, F4 펑션 키 보이시나요? F4 키를 누르시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던 대로 달러 H는 고정이 돼도 되지만 O는 고정하면 안 돼요 라고 이런 모양이 될 때까지 F4 키를 반복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주소값이 들어가면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우리 크거나 같다를 원래는 이렇게 쓰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얘를 좀 풀어서 크거나 같다라고 양옆으로 늘려서 표현을 해줍니다. 크거나 같다 3,000이라고 식을 이렇게 맹글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글자의 모양새는 서식으로 가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글자가 굵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은 파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파랑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시면 이렇게 3,000 이상인 아이들, 3,000 이상인 아이들이 줄줄이 다 파랗게 색깔 바뀐 게 확인되실 거예요. 조건부 서식까지 완성을 하고 나서 2작업, 3작업, 4작업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제2작업은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B4번부터 H12번이면 요만큼이기 때문에 함수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고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반딱반딱하죠. 제2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데이터 들어올 건데요. 아무래도 폭이 좁다 보니까 샵샵샵샵 보이는군요. 아래쪽에 옵션을 보시고 너비 값을 맞춰주세요 라고 원본의 열 너비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하면 폭이 다시 넓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 놓은 아이를 고급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 고급 필터로 결과값이 나온 걸 가지고 표의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문제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보실 때에 조건은 항상 두 가지를 줘요. 연료가 전기가 아니면서까지가 하나의 조건인 거죠. 주행거리가 5만 이하인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조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아이가 그리고 뭐 이면서라고 하면 AND 조건인 거고요. 이거나 또는이라고 하면 OR 조건입니다. AND 조건일 경우에는 그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데이터 입력할 거고요. OR 조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입력할 겁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료가 전기가 아니면서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AND 조건이니까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입력하는구나 라는 거 AND 조건 알 수 있고요. 연료가 전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식에선 이렇게 아니다 표시를 쓰는데 여기 우리 엑셀에서는 크다와 작다가 두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쓰는 거 요게 같지 않다, 아니다라는 기호예요. 이하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래 수식에서는 크거나 같다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붙여서 쓰는데 요거는 일반 수학 기호고요. 저희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양옆으로 늘려서 조건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아이를 두 개 혼합해서 실제로 한번 조건을 잡아 보겠습니다. 연료가라고 했으니까 조건 하나는 연료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주행거리가 되겠죠. 조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는 전기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표시를 해주시고 전기라고 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면서라고 했을 때는 그 조건을 같은 줄에다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바로 요 옆에다가 쓰실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떨어뜨릴까요? 여기에 5만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5만이라고 쓰게 되면 요게 바로 조건을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대로 조건을 어디다가요? B의 14번 셀에다가 써주세요라는 거죠. B의 14번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을 입력을 하시는 거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B의 18번 셀 여기서부터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 자료가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보시게 되면 모델명, 판매자, 출고일, 판매 가격에 대한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모델명, 그리고 출고일, 판매 가격, 판매자도 필요하군요. 자, 요만큼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겠네요. 그래서 요만큼을 따로 출력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여기다가 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조건을 걸겠습니다. 연료라는 친구 굳이 쓸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는 게 편하겠네요. Ctrl C, Ctrl V. 주행거리도 Ctrl C, Ctrl V 해서 붙이시면 되겠고요. 연료는 전기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전기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행거리는 작거나 같다 5만이라고 같은 줄에다가 써요. AND 조건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다 걸어줬으면 결과물은 모델명과 컨트롤, 판매자와 컨트롤, 출고일, 컨트롤, 판매 가격.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만 필요하니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어디다가요? B와 18번이 만나는 곳 여기다가 컨트롤 V 요 네 가지의 항목만 결과물을 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아이들은 다 갖다 붙여놨으니까 이제 필터링을 하면 되겠군요. 이만큼을 가지고 필터링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 가셔서 고급진 필터를 쓸 거다. 조건 범위는 이라고 위치를 찍어 주셔야 되겠죠. 요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쫘라락 잡아 줄 거고요. 그 결과는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라고 여기다가 할 겁니다 라고 복사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나왔군요. 폭이 좀 좁으니까 폭을 넓혀주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보시면 그 결과 고급 필터의 결과 셀에다가 채우기가 없음이라고 여기에 지금 색깔이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채우기 없음이라고 바꿔주랍니다. 홈에 가시게 되면 채워주는 색깔이 주황으로 되어 있던 거 채우기 없어요 라고 바꾸시게 되면 투명하게 바뀌게 될 거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표의 스타일 보통의 6번으로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네요.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표에 대한 서식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 스타일 보통의 6번이라고 이름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를 누르고 나오시게 되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입니다.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적용이 됐죠. 머리글은 진하고 줄무늬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는군요. 세 번째 문제는 피벗 테이블을 제작하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다가 출력 형태 맞춰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복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용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용하실 때의 범위는 이 작업에서 저희가 복사해서 썼던 B4부터 H의 12번 영역 요만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 줄 거고요. 없는 걸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건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어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 테다 라고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뜹니다. 범위를 잡고 들어갔으니까 그 범위에 대해선 불만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 우리 제3작업에다 놓을 거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제3작업 B2셀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력물이 B와 E가 만나는 곳 여기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B와 E가 만나는 곳 여기서부터 피벗 테이블이 맹글어져야 되겠군요.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이렇게 일단 준비가 됐고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설정해 주고 있어요. 출고일, 그리고 연료, 모델명의 개수와 주행거리의 평균이라고 네 가지의 항목이 필요하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행으로 써먹을 i이고요. 두 번째로 나온 친구는 열에다가 배치해 줘야 되는 i입니다. 나머지 모델명의 개수라고 주행거리의 평균이라고 계산하는 아이들은 값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을 그 위치에 맞게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출고일 질질질 끌어서 행에다가, 연료라고 하는 아이들은 질질질 끌어서 열에다가, 나머지 아이들은 값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가져다 놓겠습니다. 출고일 이리 오시오 라고 행, 연료는 이리 오시오 열. 거기에서 모델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들은 계산하는 거 시그마 값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주행거리의 평균이라고 했네요. 주행거리를 질질질 끌어서 값에다가 놓으시게 되면 필요한 항목 4가지를 배치해 뒀습니다. 그럼 나머지들 모델명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 개수 딱 맞아 떨어지죠. 주행거리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주행거리는 맞지만 합계가 들어가 버렸네요. 자, 합계 아닙니다 라고 콩 찍으셔서 값필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평균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그 이름이 평균입니다. 주행거리라고 보여져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평균의 주행거리인데 뒤쪽에 단위도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좀 수정하는 게 좋겠죠. 괄호를 열고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름들 정리가 끝났죠. 행해 보시게 되면 연도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일단 내가 필요한 거 출고일이라고 하는 친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도록 할 거예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있을 때는 옵션 창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 있다가 피벗 테이블 바깥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없어지기도 해요. 놀라지 마시고 피벗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옵션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름부터 맞추도록 할게요. 자, 행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출고일이었던 거죠. 자, 출고일이라고 이름을 좀 맞춰줄 거고요. 열 레이블 열에다 갖다 놓으면서 요거 연료라는 이름이 열 레이블로 바뀌었네요. 연료라고 바꿔줄게요. 첫 번째에 배치는 끝났고요. 두 번째에 출고일을 그룹화하세요 라고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그리고 연료에 대해서는 정렬을 휘발유부터 전기, 경유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린 지금 경유부터 전기, 휘발유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그것들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출고일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 연도별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플러스로 막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요 날짜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을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룹이라고 가시게 되면 연, 분기, 월이라고 모든 아이가 체크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별로만 볼 거죠. 연이라고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연도별로만 확인이 될 거고요. 연료라고 하는 열 레이블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정렬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경유, 전기, 휘발유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내림차순으로 바꿔보시면 휘발유 그리고 전기, 경유로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져서 보입니다. 작업을 하실 때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안 보이면 놀라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피벗 테이블 돌아오시면 옵션 창 뜨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의 경우에는 별별별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더 자세한 옵션도 불러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해서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빈 셀의 경우에는 표시를 별별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별을 3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확인. 마지막 행 총합계를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행 총합계도 다시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가시면
현재 여기 첫 번째 레이아웃에서는 행총합계 지우고라는 말이 없네요. 그러면 이 친구 말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요약 및 필터라고 하는 탭으로 건너가세요. 여기에 있군요. 행총합계를 지우고라고 설정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확인. 보시면 결과물에서 이렇게 제목들은 가운데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 값들이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분기호가 평균 넣다 보니까 다 빠져서 소수자리가 보이고 좀 달라 보이죠? 결과물 요만큼이라고 숫자 값들 결과 나온 거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표시 형식을 천 단위 구분기호로 뿅 넣어주시면 이렇게 소수자리들 다 깔끔하게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서 별별별 넣어줬던 친구들이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셀의 가운데에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가운데다가 배치해 주십시오 라고 출력 형태를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는군요. 네 번째 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차트의 종류라든지 필요한 데이터의 범위는 여러분들께서 결과물을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고요. 차트가 작성이 되면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사 작업 시트라고 이름을 넣어 주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작업까지 쭉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뭐뭐 필요한지 항목을 찾아보니까 여기 주행거리라는 것과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는군요. 더불어서 이렇게 막대기 세워진 아이들은 모델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필요한 범위는 모델명과 더불어서 주행거리 그리고 판매 가격 요만큼이 필요한 거죠. 범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뚝 떨어져서 범위 잡을 때 왼손의 도움 필요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필요한 항목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 필요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겁니다. 그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맹그러지는 거죠. 그 아이들 만들고 나면 차트의 디자인과 서식이 뜰 텐데요. 차트를 바로 이동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트로 제사 작업이라고 이동시켜 보도록 하죠. 차트 이동 누르시고요. 새로운 시트에 갈 겁니다. 제4 작업. 4작업을 만들고 나면 제일 앞쪽에 4작업이 위치하는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순서 맞춰달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맨 뒤쪽으로 질질질 끌어서 옮겨 놓으시는 거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만들고 보니 여기에서 필요한 기다란 막대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목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8개의 항목 쓸데없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그럼 뭐가 쓸데없이 섞여 들어와 있는지 찾아보니까 포트 있어야 되고 랩이 있어야 되고 스타리아, 렉스턴 스포츠, 카라반 필요 없죠. 다운 플러스, 르노 마스터. 자, 필요 없는 거 루벤투스와 카라반 두 친구가 필요 없는데 섞여 들어왔군요. 나중에라도 데이터를 선택 다시 할 수가 있으세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가셔서 루벤투스 아까 필요 없었죠. 카라반도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게 확인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필요 없는 아이들이 빠지면서 기다란 6개의 항목들만 보입니다. 지시사항 하나하나 이제 맞춰보도록 할까요? 차트 전체에 대한 디자인은 레이아웃의 3번, 스타일은 1번이에요 라고 했으니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뜹니다. 레이아웃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거, 스타일은 하나, 첫 번째 거라고 맞춰줬고요. 영역 서식을 보시게 되면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저는 차트 영역입니다. 저는 그림 영역이에요. 저는 계열이지요 라고 말풍선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름이 뜰 때 차트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차트 영역이라는 말풍선 떴을 때 쿵 찍으셔서 지시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이 굴림의 열 하나, 채우는 건 분홍 박엽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채워주는 건 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오시되 하나하나 색상 바꿔주는 건 차트의 서식입니다. 채워줄란다 질감으로 분홍 박엽지 전체가 분홍분홍합니다.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채우기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 영역이라는 말풍선 뜨면 그 친구를 콩 찍으셔서 흰색으로 채워줄란다 라고 하게 되면 적용이 될 거고요. 제목을 넣도록 할까요? 제목 부분 맞춰줄게요. 글꼴 홈에 가셔서 맞춰주세요. 채우는 거에 대해서 서식으로 넘어가시면 채워주는 색깔, 윤곽선의 경우에는 테두리가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색상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지만 까매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서식을 길게 설명하고 있네요.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는 이라고 했습니다. 판매 가격이면 요 주황 막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친구들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도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주황 막대를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판매 가격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까지 체크를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눈금선은 선의 스타일이 파선이다 라고 했으니 정확하게 눈금선을 잘 가리키시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선의 모양을 이라고 대시 파선이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축에 대해선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주축은 0부터 시작해서 7만, 만 단위로 되어 있는 거 맞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이 좀 달라 보이죠? 0부터 5천만 원까지는 맞는데 사이사이가 1000만, 2000만, 3000만이라고 천 단위인데 여기는 500, 1000, 1500, 2000, 자, 500 단위이군요. 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 가게 되면 이렇게 축서식에 대한 옵션이 뜰 거예요. 요 메뉴는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함께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공간이 필요해서 창을 작게 보고 있지만 넓게 쓰시는 경우에는 이 축서식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게 보기는 편하겠죠. 축서식은 최대값은 5천 맞고 그 사이사이의 기본 단위가 1000입니다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1000, 2000, 3000이라고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법례명에 대해서 결과물 보니까 주행 거리가 단위 킬로미터라고 하는 게 한 줄로 쭉 뻗어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표현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요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그 아이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법례 서식 아무리 찾아봐도 글자의 모양을 바꾸는 내용은 없네요. 그렇다면 글자의 내용의 경우에는 요 법례 서식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이하게 이 법례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차트 디자인에 있는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름은 주행 거리, 단위 킬로미터, 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선택하시되 편집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 있는 거 갖고 와서 위아래로 표시가 된 건데요 라고 표현이 되죠.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거리, 단위 킬로미터 이런 모양으로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형태를 원해 라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 것도 쫙 펼쳐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도형을 넣도록 할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이라고 모양을 하나 찾아다가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그 도형 중에서 사각 둥근 설명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고 모양을 꾸며줘야 되니까 이 아이 속에 색깔이 채워져 있는 것 같지는 않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속은 텅 비어 있고 선만 보이는 이 친구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요거 레이블을 빼먹은 것 같죠? 문제에서 표식과 레이블 값 요거를 빼먹었네요. 표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동글동글 구슬들 표식이 보이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거 계열 서식에 가시면 표식에 대한 아이를 수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표식의 옵션 가셔서 기본 제공해 주는 거를 결과물 보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죠. 다이아몬드 모양의 크기가 10짜리라고 했으니까 1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레이블 값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 플러스 이 친구만 값이 필요한 거죠. 몽땅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만이라고 한번 더 찍어주면 얘만 남아요. 오른쪽 버튼 레이블을 추가시켜 주시게 되면 값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들의 형태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축에 대해서 서식 보시게 되면 그 선의 모양이 실선으로 좀 짙게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선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반대쪽 보조축에서도 실선이 보였으면 좋겠고, 아래쪽에 있는 거 가로축에서도 실선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들 또렷하게 보여지고요. 막대들의 경우에도 요 폭들이 좀 달라 보이죠? 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막대의 모양을 계열 겹치기라든지 간격 너비를 이용해서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쭉 보시게 되면 왔다 갔다 조절할 때 얘네들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결과물 보시고 비슷한 느낌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밀어놨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6개 균등하게 점수는 배분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점수가 더 많이 주는 건 아니니까 혹시 너무 어려워서 쩔쩔매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으로 제껴놓고 쉬운 친구들 먼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 문제는 랭크 EQ 순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출고일의 내림차 순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위라고 하는 말을 붙이세요. 그래서 and 연산자가 있군요. 우선 랭크 함수의 모양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EQ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순위를 누구를 구하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구하는지만 잡아주시게 되면 순위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순위는 큰 친구가 1등입니다. 그 아이를 내림차순이라고 표현하죠. 문제에서 지금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 어디서 범위만 잡아주게 되면 바로 순위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값이 1등일 경우에도 간혹 있죠. 예를 들면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달리기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 9초에 뛰는 사람, 8초에 뛰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작은 값이 1등으로 결과값이 추출이 될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내림차순 큰 친구를 구할 거니까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랭크, EQ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 건지 문제에 보시면 출고일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고일은 얘인 거죠. 자, 이 친구는 F의 5번입니다. 누구요? F의 5번이요. 컴마. 어디서요? 이 출고일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럼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요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게 되면 순위가 나올 텐데요. 저희는 순위를 이 친구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 그 아래쪽, 그 아래쪽 계속 자동 채우기 하면서 쭈루룩 순위를 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누구를 구하는 건지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범위는 바뀌지 않고 계속 요 범위 안에서 몇 등인지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범위라고 하는 아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라고 절대값 표시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앞뒤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 주시게 되면 이제 그 범위는 고정시키되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만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시켜 볼게요. equal, 랭크, EQ 여기 있네요. 자,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름이 들어가죠. 내가 궁금한 아이 누구요?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콤마 어디서요? 이 모든 친구들이 모여있는 동네에서요. 그런데 그 범위는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지 마라 라고 달러 표시를 일일이 넣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키보드 제일 위쪽에 보시게 되면 F1, F2, F3, F4, F4 펑션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모든 글자들 앞에 달러 표시가 다 와다닥 붙는 그 상태를 확인하시고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나와요. 다만 그 순위 뒤에다가는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라고 하면서 뭘 줬어요? 앰퍼센트 연산자를 줬죠. 자, 요 엔드 연산자라고 하는 건 그냥 딱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값 나온 곳에다가 엔드라고 글자를 붙여주세요라고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깜장 더하기 나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자동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 선의 굵기까지도 채워지네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옵션에 가셔서 서식은 없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오롯이 식만 채워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탑승 인원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매물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라고 했네요. 매물 번호가 이렇게 쫙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C-1240이라고 값이 보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얘는 1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있죠. 그 아래쪽에는 S-1527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세 번째에 1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글자가 1이라면 5명이 탑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라면 3명, 3이라면 2명이라고 표현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choose와 mid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choose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를 내가 추출해서 그 숫자가 1일 때는 2일 때는 3일 때는 4일 때는 이라고 해서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매물 번호에서 지금 여기 1, 3, 2 들어가 있는 요 아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인 mid 함수를 준 거죠. 어떤 문자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거기서 몇 번째부터 뽑아올 건지 몇 개를 뽑아올 건지를 정하시면 여기엔 지금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숫자가 뽑혀 나오면서 거기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를 대입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equal choose라고 함수 넣어줄 거예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mid라고 하는 함수로 뽑아올 건데 어디에서요? 매물 번호에서요. 매물 번호는 B의 5번 여기에서부터 뽑아오시면 되겠죠? B의 5번에 있는 글자에서 세 번째에 있는이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부터 보면 돼요? 세 번째부터 보면 되고요. 거기에서 몇 개씩이나 볼 필요는 없죠. 그 친구 하나만 보면 되니까 개수는 한 개라고 뽑아오게 되면 여기서는 1이라고 뽑혀 나오겠죠. 여기서는 2라고 뽑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뽑혀 나온 숫자를 표현을 했고요. 컴마. 거기서 1이라는 게 있다면 몇 명이라고 표현하라고요? 5명이라고 표현을 하라고요. 글자라는 뜻은 앞뒤에다가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주는 거, 얘가 바로 글자란 뜻이에요. 2라는 게 불려 나왔다면 3명이라고, 그리고 3이라는 게 뽑혀 나왔다면 여기는 2명이라고, 4라는 경우는 없죠.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equal, choose,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함수 이름 바로 들어가고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 mid를 가져다 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또 역시 괄호가 쫙 쳐지죠. B의 5번 매물 번호에서 컴마 세 번째를 보고 컴마 한 개만 뽑아 옵니다. 그러면 숫자가 뽑혀 나오겠죠. 컴마 그러면 1일 경우 그 뽑혀 나온 아이가 1일 경우에는 5명이라고 주시면 되겠고 컴마 2일 경우에는 3명이라고 3일 경우에는 2명이라고 글자가 뽑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괄호 닫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1이 뽑혀 나왔기 때문에 5명 이로군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구석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깜장 더하기 주르륵 자동으로 채워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선들 굵어지길 원하는 건 아니니까 서식이 없도록 채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군요. A에 2835, 2니까 3명 맞죠? 세 번째 문제는
전기 캠핑카 판매 가격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D 에버리지 함수를 줬네요.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D가 붙었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범위를 잡아줄 때 꼭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표 전체를 잡아주시고요.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 조건은 뭔지를 잡아주시면 될 텐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전기 캠핑카의 판매 가격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표 전체라면 요만큼이 될 거고요. 판매 가격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요, 전기 캠핑카라고 했으니까 전기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죠. 범위 잡아주실 적에 제목을 포함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들 포함해서 제각을 해보자면 equal D average라고 함수 이름을 주고, 표 전체는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가 제목을 포함한 전체일 텐데, 계산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판매 가격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번째라고 7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판매 가격 예입니다라고 주소를 찍어주셔도 돼요. H의 4번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건은 전기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제목을 포함해라 라고 했으니 2의 4번부터 2의 5번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값이 나올 텐데요. equal D average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줍니다. 표 전체를 싹 다 잡을 거고요. 컴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얘는 7번째 있어요 라고 판매 가격을 7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그냥 주소 요거 구해요 라고 제목을 찍으셔도 됩니다. 컴마. 조건은 뭐라고요? 전기. 하지만 얘를 그냥 전기만 잡으시면 안 돼요. 제목을 포함하셔라 라고 했으니까 2의 4번부터 2의 5번까지를 잡으시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게 됩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는 카라반 모델의 판매자를 찾는 문제로군요. 찾기 함수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줬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함수네요. 자, 이 친구 모양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는 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도대체 몇 번째 행에 들어있는지, 몇 번째 열에 들어있는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가 있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표 전체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범위라고 잡아줄 거고요.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하나,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2행, 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요거는 하나, 둘이라고 하는 2열,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얘를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덱스는 전체의 표에서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매치라고 하는 함수는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에 보시게 되면 카라반이라고 하는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카라반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카라반은 여기 있어요 라고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카라반을 찾아요. 어디서요? 이쪽 범위에서요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맨 끝자락에 0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 값이에요. 카라반을 찾아야 되는데 카라비안이라고 하는 비슷한 글자가 있을 경우에도 속지 마시고 카라반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두 개를 섞어서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equal이라고 갖고요. index라고 하는 표의 범위를 잡아주겠습니다. 요 범위는 이만큼이요 라고 잡으셔도 되고, 더 넓게 이만큼이요 라고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더 좁게 요만큼이요 라고 잡으셔도 되고, 어찌됐든 본인이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표의 범위는 이렇게 범위 쭉 잡아주죠. 자, 요 범위에서, 자, 요거는 함수들 들어갔던 부분들이니까 데이터 입력했던 부분 요만큼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여기가 이제 표의 범위가 되는 거죠.
몇 번째 행에 있는 이라고 행의 번호를 직접 카라반을 찾는 거니까 여섯 번째 요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매치 함수를 줬어요. 그럼 내가 직접 찾으러 가시면 될 텐데 카라반이라고 하는 아이,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는 여기 있고요. 이 전체에서 찾아요 라고 행을 찾는 거죠. 여섯 번째 행이니까요. 행에 대해서 매치 함수를 주겠습니다. 매치. 누굴 찾는다고요? 카라반이라고 하는 C에 10번이라고 주셔도 되고 직접 따옴표 넣어서 카라반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찾는 아이는 카라반이죠. 범위는 어디요? 요 범위 안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C의 5번부터 C의 12번 요 범위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거 찾을 때는 0이라고는 옵션을 붙여주시면 찾아질 거예요. 요 범위 8개 있는 범위 중에서 카라반을 찾으면 아마도 6번째에 있습니다 라고 6이 환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행은 6행이라고 인식이 되겠죠. 열에 대해서는 우리 만들어 놓은 범위가 요만큼이다 라고 해서 6번째 행을 찾아줬으니 그 판매자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판매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열은 세 번째 열입니다 라고 3 주시게 되면 그 판매자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index. 인덱스 하게 되면 이렇게 표의 범위를 잡으세요 라고 짜라락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컴마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굳이 매치 함수로 찾아주겠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누구라고요? 카라반을 찾을 거라고요. 컴마 어디서요? 요 범위 중에서요.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는 여기 보시면 정확히 일치라고 0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직접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6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숫자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열은 몇 번째 열이요? 세 번째 열에 판매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라고 잡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김미정 찾아지는군요. 카라반에 대해서는 김미정이 판매한 게 맞죠? 범위를 좀 다르게 잡아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equal index라고 해줬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표를 아까는 전체를 좀 넓게 요만큼 잡았잖아요. 사실 모델명과 판매자만 요만큼만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표의 범위를 요만큼만 작게 잡아 보겠습니다. 컴마 매치라고 하는 친구로 행을 찾아주는 방식은 똑같아요. 내가 찾는 건 누구라고요? 카라반을 찾아요. 컴마 요 범위에서 찾아요. 컴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하면 6번째 행이라고 인식이 되겠죠? 다만 열은 몇 번째인가요? 우리가 표의 범위를 요만큼 좁게 잡았으니까 하나, 둘, 판매자는 2번째 열에 있겠네요. 그래서 열 번호를 2라고 주셔도 결과값은 똑같이 김미정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 범위를 여러분들께서 이만큼 잡으실 건지 요만큼 잡으실 건지 그 범위에 따라서 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5번째 문제는 최소 주행거리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이고요. 사실 최소라고 하면 m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문제에서는 sm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줬네요. 사용법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min의 경우에는 범위만 잡아주면 끝인데 스몰의 경우에는 범위를 잡아주고 몇 번째로 작은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equal small이라고 함수를 주시면 되겠고 최소의 주행거리라고 했으니까 주행거리는 요 동네에 모여 있죠. 그렇다면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제일로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작은 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equal small이라고 찾아주시고요. 범위를 잡아주실 적에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이름이 주행거리라고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거 이름을 정해줬기 때문에 G의 5번에서 G의 12번 범위를 잡아주면 자동으로 주행거리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컴마 첫 번째로 작은 아이 잡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간단하죠?
여섯 번째 VLOOKUP도 한꺼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VLOOKUP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누구를 찾을 건지, 어느 동네에서 찾을 건지,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을 때는 일치하는 거 0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라 라는 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equal VLOOKUP. 문제를 보게 되면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누구요? H의 14번 셀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는 H의 14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모델명에 대한 판매 가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범위는 뭐예요? 모델명에 대한 판매 가격 요만큼이 범위가 되겠네요. 거기서 내가 구하는 건 판매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내가 구하는 아이가 있겠군요. 일치하는 거 똑같은 값을 찾을 때 0이라고 주시면 되는 거겠죠. 어디서 범위 C의 5번부터 판매 가격 H의 12번까지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열에 판매 가격이 있어요? 여섯 번째 열에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아이는 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할게요. equal VLOOKUP H의 14번에 있는 아이를 찾습니다. 컴마 C의 5번부터 H의 12번 요만큼 범위에서 컴마 나는 여섯 번째 판매 가격을 찾을 거예요.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거 정확히 일치죠. 펄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0이라고 주셔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르벤투스의 경우에는 1900이라고 판매 가격이 나오는군요. 르벤투스는 1900짜리 맞죠? 여기까지 2022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